거죠. 이제는 AI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 그래서 AI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삶까지도 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AI 시대를 뭐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해석하는 거를 강조했던 이유는 모든 정보는 오늘이 지나고 나면 옛날 게 돼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해석해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이유 자체가 누군가의 해석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순간순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내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침반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술들의 특징,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어떤 성공 사례들도 이제는 그거를 그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과거의 공식일 뿐이고 현재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제대로 보려면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저희한테는 놀랄만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실제 거의 사람을 능가하거나 사람과 유사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뭐 윤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부분, 저희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은 충분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기술을 얘기해 왔거든요. 어떤 모델이 나왔다. 어떤 빅테크 회사에서 모델이 나왔다. 이제는 어떤 기술에 대한 것보다 이것들이 어떻게 산업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이 저희 산업이나 저희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생성형 AI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챗 GPT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챗 GPT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AI와 그 이후의 AI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AI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AI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특징, 그 개의 특징 이걸 가지고 아 이건 강아지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AI 기술은 보면은 저희가 쉽게 접했던 게 그 AI 스피커, 음성을 인식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영상을 인식하는 것도 있었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의 AI 기술은 뭔가 분류를 하는 기술이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AI 기술은 저희가 챗GPT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뭔가를 질문하면 정말 대답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령 거짓말일지언정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름 그대로 뭔가를 생성해내는 AI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AI는 분류하는 AI, 현재의 AI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A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챗GPT가 뭔가를 질문하면 답을 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구글 검색 자체가 저희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검색을 하면 거기에 다양한 답변을 내놨잖아요. 근데 챗GPT가 이를 능가할 거라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구글 검색은 질문을 넣으면은 답변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오죠. 저희가 그 안에서 골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광고도 나오죠. 그런 어떤 기존의 검색에서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챗GPT는 질문을 했더니 그냥 그 질문에 대한 깔끔하게 답을 내줬던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곧 어떤 구글 검색 시장은 이제 끝났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구글 검색 이후에도 저희 어린 친구들, MZ세대들은 검색을 어디서 하냐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영상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을 영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글 검색에 대한 어떤 챌린지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미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
구글 검색 여전히 이제 건재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구글 검색에 오히려 AI, 생성형 AI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뭔가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좀 불편했던 뭐 구글 검색에 생성형 AI가 들어가서 좀 더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써왔던 다양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가 생성형 AI가 들어감으로 해서 점점 진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맞는 시각이지 않을까?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진화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경쟁력은 그냥 심플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써보고 이게 더 편해. 그쪽으로 아마 기울게 되겠죠. 그 경쟁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성에 대한 부분.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냥 숫자 하나만 다들 얘기를 했었어요.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셋이라고 하면서 큰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큰 모델이라 하면은 이것들을 뭔가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은 상당히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GPU 얘기를 하게 됐고요. GPU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AI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되죠. AI 반도체 얘기를 하면은 이것까지 포함한 어떤 인프라들, 어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뭔가 이 모델들을 또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이제 뭐 AI 모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모델만 있으면 사실은 사업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 사업화를 위해서 그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사업자, 그다음에 AI 기업들 이렇게 지금 생태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큰 모델이 좋다. 점점 크게 키우자라는 주의였거든요. 모델이 클수록 기술력이 좋다. 아니면 좀 더 좋은 성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GPU가 품귀 상태고 인프라가 이제 저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가 갖춰지기 힘든 좀 약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작게 경량화된 모델로 뭔가 가성비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지금 최근에 뭐 이제 통신사 모바일 쪽에 보면은 저희 모바일 폰 자체에 카메라에도 AI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AI 모델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뭐 크게 보자면은 작게 만들면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또 뭐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 모바일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생태계가 훨씬 좀 풍부해졌다. 그리고 되게 다양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작은 단말에서 뭔가를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스마트 홈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제조라고 보기 어렵고 소프트웨어라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는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애플은 잘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기술을 강조했던 적이 없었던 회사예요. 항상 제품이 있었죠. 제품이 있었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애플이 가장 잘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일단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것들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에 대한 부분, 이것들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기 전에는 안 나오는 게 바로 애플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직은 뭐 AI에 대한 부분은 그 애플하고 정확히 핏이 맞는 그런 뭐 모델이나 어떤 기술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오히려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품에 이제 가장 적합한 어떤 AI 모델, AI 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기술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는 회사다. 그래서 아마 AI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얘기가 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기사로는 챗GPT를 이제 뭐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만간 있을 행사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거의 뭐 독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시도들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위 뭐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도 다양한 그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뭐 네이버와 뭐 인텔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와 삼성전자나 이런 어떤 협업 자체들도 그것들을 뭔가 타개할 만한 어떤 방법들을 찾는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금융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숫자나 그다음에 뭐 자본이나 이런 거에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생성형 AI가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전에도 금융업계에서는 AI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성 향상이나 뭐 비용 절감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죠. 뭔가 대출을 받던 뭐 통장 하나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서류들을 이제 뭔가 자동화하는 부분에도 이미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 AI를 활용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통계적으로 숫자로 지금 다 나와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활용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대고객 측면으로도 뭐 챗봇도 있고 콜봇도 있고 어떤 고객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AI는 조금 많이 활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어떤 AI 서비스들이 좀 더 정교화되고 뭔가 고도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죠.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과거에 뭔가 챗봇이나 콜봇에서 할 수 있었던 아주 단편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생성형 AI 자체가 뭐 문맥이나 맥락이나 거의 사람에 준하는 어떤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고객들에게 풍부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측이나 아니면 뭐 자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뭐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좀 보여져요. 2022년이고 그때 저희가 이미 뭐 생성형 AI 이런 게 이제 붐이 되기 전에도 보이스피싱 쪽에 AI가 적용되어 있었고 AI 보이스피싱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한 해 동안 약 뭐 8천여 계좌 그리고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0억 이상의 어떤 고객의 자산을 저희가 AI를 통해서 지킨 사례가 있죠.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가진 특징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인 부분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거짓된 정보 같은 것들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금융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실수가 있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아마 제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는 내부 어떤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많이 지금 활용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2022년 챗GPT 처음 이제 등장했을 때 그 시점만 해도 뭐 미국,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때 좀 재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경쟁은 좀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뭐 나라로 보면 프랑스도 있을 수 있고 인도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AI 자체가 어떤 국가 경쟁력, 국가의 어떤 그 힘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처럼 또 보여지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한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 뭐 다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때만 해도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중국을 제외한 저희가 뭔가 좀 진출할 수 있는 최근에는 뭐 사우디도 있고 많은 국가에도 저희가 뭐 동남아시아 쪽에도 많이 진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중심의 어떤 저희의 좀 수요가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합군을 좀 만들어서 좀 시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저희가 뭐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버린 AI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뭔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은 데이터라는 것도 또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네.
지금 보면은 뭐 데카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금 성장한 기업들을 보면은 처음에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희망이 또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뭐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정부의 좀 적극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